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이 고령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 질환 환자 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또 흔히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만 고관절 역시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부위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보행과 직결되는 부위인 만큼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고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고관절 건강 지킴이 이태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김장철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찬바람도 좀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고 이때 되면 이제 쪼그러서 앉아서 일하시는 우리 주부분들이 아이고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김장철 고관절도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무릎뿐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장을 하게 되면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릎과 더불어서 고관절에서 많은 아픔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골반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은 고관절에 대해서 질환도 의심을 해봐야 되게 되겠는데요. 그 통증이 그냥 둘 경우에는 이제 심하게 될 경우에는 관절염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장하시는 분들 쪼그려 앉지 마시고 일단 뭐 서서 하시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한번 잘 연구를 해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 질환, 척추 질환도 사실 이제 엉덩이 통증 유발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엉덩이 질환에서 이제 위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엉덩이 아래쪽, 엉치 쪽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그 아래 사타구니 쪽을 통증을 호소하실 때는 고관절 질환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또한 걸을 때 더 아프고 걷다가 이제 양반다리 할 때 아픈 경우에는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통증이 허리 때문인지 고관절 때문인지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 먼저 고관절 질환은 이제 사타구니 쪽 때로는 엉덩이 뒤쪽에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되고 허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위쪽, 옆구리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이 조금 특징. 부위가 다르네요. 네, 부위가 예. 다르니까 명확하게 좀 더 알 수 있겠고 아픈 양상도 먹먹하게 아프고 쑤시는 경우에는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찌르듯이 당기고 저리고 다리까지 아파오는 경우에는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쉬면 좋아지고 걷다 보면 쉬어야 되는 것은 허리 질환이겠지만 걸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면 고관절 질환을 반드시 의심해 보는 게 좋겠고 네. 유발 검사도 있는데 이제 양반 다리를 했을 때 아픈 경우가 대표적으로 고관절에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허리가 숙이거나 펼 때 아프면 허리 질환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 한번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양반다리 할 때 유난히 좀 통증이 느껴진다면 고관절 질환에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환명이 다 다르네요, 이제 그죠? 네. 네. 질환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부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나눠지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관절 질환들이 이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유독. 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사실 유병률이 낮아서 그렇기는 한데 네. 그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질환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뭐 관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몸에 있는 여러 관절이라면 어느 곳이든 사실 관절염이 올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릎 그리고 고관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서 그 다리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관절은 이제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무릎이겠지만 그 위에 이제 엉덩이와 그리고 그 위에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이 회전 관절인 고관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고관절염을 저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증상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이 되겠고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걸을 때 절뚝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고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이제 오른쪽이 아플 경우에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다는 증상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걸을 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고관절에 대해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특징적으로 이제 양반다리 자세를 할 때 사타구니 쪽 통증이 있을 때 고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도 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혹시라도 고관절염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지금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이태성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뭐 어느 관절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관절도 사실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빨리 닳게 되는 그런 관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절염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는 원인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쪼그려 앉으시거나 그리고 우리 운동 자세 중에서 스쿼트 같이 고관절을 깊게 구부리는 자세 등을 무리해서 잘못할 경우에는 손상이 오게 되고 이러한 손상이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관절 염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비구순 파열후 방치했을 때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게 이제 고관절엔 단순히 뼈와 뼈만 골반골과 대퇴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반골이 대퇴골을 깊게 둘러싸주기 위해서 인대 역할을 하는 둥그런 띠가 단단한 띠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절 왓은 비구순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이제 관절을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에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운동 같은 것을 무리해서 하거나 그리고 많이 써서 이제 닳게 되거나 찢어졌을 때 방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다시 붙지 않고 벌어진 상태로 있다 보면 관절염으로 더 빨리 진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고관절염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 외에 고관절 이형성증, 고관절 충돌 증후군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요. 네. 이제 골반골에 우리가 엉덩이 뼈가 있는 그 부분에서 그 뼈 모양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부족한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비구순 파열이라든지 고관절의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관절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찰을 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관절염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왔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증상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 원인까지도 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무릎과 달리 고관절염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조금 낮아서 초기 진단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도 조금만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명확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고관절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서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관절 간격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 않으면 관절 간격이 줄어들었더라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게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1기의 진행 단계이고 그리고 점점 진행되면서 2기, 3기, 4기로 진행되는데 3기, 4기만 돼도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서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의료진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전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디 아프다라고 이제 몸이 좀 고관절 쪽에서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게 된다면 엑스레이 촬영도 좀 해보셔야 되고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조기 진단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직결되는 중요한 관절인 만큼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고관절염 치료법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엉덩이 또는 사타구니 통증, 보행 장애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게요. 5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 쪽이 좀 뻣뻣하다라고 하셨고 아침에 일어나 처음 걸을 때 사타구니 쪽이 당기고 아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병원에 가진 않으신 것 같아요. 좀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 엉덩이가 뻣뻣한 증상은 고관절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되겠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걸을 때 사타구니 쪽이 당기다 그러면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치료 이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먼저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고 보존적 치료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으로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십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러닝 후에 고관절 안쪽이 뻐근하게 아프다고 하셨어요. 걸을 때는 괜찮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고 러닝 후에 또 아프시고 진통제 정도만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뭐 러닝 열풍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해도 될지도 궁금하고 병원에 가셔야 될지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러닝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 통상적으로 고관절이나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의 하중을 1이라 그러면 달리게 되면은 12배에서 최대 16배까지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무리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고 통증이 없다면 지속해도 괜찮겠지만 계단이 내릴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은 관절염을 시사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약만 먹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사 치료 이외에도 수술적 치료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7년생. 네, 80대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시면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
네, 저희 전화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증상들 때문에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는지 저희 이태성 원장님하고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말씀해 주세요. 자고 나면은 엉덩이가 좀 아파요. 걸을 때 좀 걷기가 좀 힘들고 한 2시간 지나면 좀 괜찮은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네, 자고 일어나서 통증이 있으시면 고관절 질환이나 허리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아직 안 받아보셨는지요? 네. 예, 다른 치료를 안 받아보셨으면 먼저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부터 먼저 찍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네. 엑스레이상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약을 먹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 거예요? 네, 아니 좋습니다. 더 다음에 시간 나면 상담 더 해봐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한번 병원에 가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사연들 주고 계신데요. 문자로 접수된 사연 있어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문자 사연 보여주세요. 네, 엉덩이와 사타구니 쪽이 당기듯이 아프고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게 고관절 문제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7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약물 치료 그리고 재활 운동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네, 그 70대 여자 환자분들 중에서 엉덩이와 사타구니 쪽이 당기고 아픈 것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허리 질환이나 고관절 질환이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 만져지는 뼈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보는 게 좋겠고 그 아래쪽이면 천장관절이나 고관절을 의심해 보게 되는데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다는 것은 고관절의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파열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하면 어떤 검사를 가장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엑스레이라는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에서는 뼈와 그 사이의 구조들만 보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명 영상 MRI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MRI를 통해서 주변의 인대와 구조물 그리고 관절 와순 등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또는 MRI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고관절염의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할게요.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파도 그냥 참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고관절염이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고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만 자연 치유되고 그대로 두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달 전에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관절염이 시작됐던 환자분이신데 허리 주사만 맞고 다른 치료를 안 하고 지켜만 보시다가 2달 만에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뼈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관절이 뼈끼리 붙은 심한 관절염이 오시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존적 치료만 지속하다가 비구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 같은 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방치하는 거는 이제 병을 키우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병원에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치료법도 이제 비수술 쪽인 수술 쪽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죠. 네,
대표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주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보완이 되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되겠고,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방법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주사 치료를 통해서 해당 관절에 이제 주사를 놓아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수술적인 치료도 좀 살펴볼게요, 원장님. 네, 이렇게 보존적 치료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고관절 내시경도 최근에 많이 발달하여서 무릎 관절경과 같이 고관절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보고 찢어져 있는 관절 와순이나 너덜거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뼈와 뼈끼리 맞닿으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여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여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법 또 수술적인 치료법 저희가 좀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봤고, 수술적인 치료법 중에 이제 관절 내시경을 할지 또 인공관절 할지는 사실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의 단계에서는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관절 내시경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사진에서 1단계, 2단계 같이 관절 간격이 충분히 살아있고, 그리고 자신의 관절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뼈와 뼈끼리 맞닿으면서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없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우리가 치료해 볼 수 있는 단계별로 치료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겠고, 이 단계별 치료법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단계를 그림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봤고, 네. 1단계라면 어떤 치료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게 아주 미세하게 관절 간격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동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볼 수 있겠지만, 2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관절 간격이 명백하게 줄어들면서 이곳에서는 이제 뼈가 보이게 되고 하얗게 되는 이런 소견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간격이 좁아졌다고 하는 것은 관절 와순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대 역할하는 그 깊은 부분이 좁아진 것에 의해서 어느 곳은 이제 찢어지거나 찢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때 정밀 검사인 MRI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관절이 찢어졌다는 게 명백히 판단이 된다면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꿰매주고 복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3단계 정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관절 간격이 거의 붙어 있게 되고서, 그리고 뼈도 동그란 대퇴골이 동그랗게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 뼈를 살릴 수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여기서 진행이 되면 더 진행이 되고 예. 방치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뼈끼리 갈리면서 뼈 조각도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 뼈가 골반골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뼈의 모양까지 변형이 오게 되면서 수술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해보겠지만 좀 더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자 이제 단계별 치료법도 한번 쓱 살펴보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 PPT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예.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사진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특히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과 체중 감량만으로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절 와순의 파열이 보이면 봉합술이나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겠고, 2단계까지 진행이 되면은 관절 와순 파열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관절 와순 파열이 보인다면 이제
봉합술이나 절제술을 고려하겠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염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잘 단계별로 적합한 치료법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고관절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문자로 사연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여주시죠. 60대 남성분이시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엉덩이 관절이 뻐근하고 다리 길이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서 불편한데 이게 교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허리 협착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허리 협착증까지 호소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허리가 틀어지면서 골반 불균형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 차이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보존적 치료로서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이 틀어진 허리를 골반을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은 다리 길이 차이가 달라진 느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고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0입니다. 네, 60세시고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태성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낮에 활동하는 데는 괜찮거든요. 안 아프거든요. 네, 근데 밤에 잠잘 때 움직이거나 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여기 사타구니 쪽으로 뻐근해가지고 네, 당기면서 불편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활동하고 나면은 괜찮고, 낮에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리를 오므렸다 펼다 할 때 사타구니 쪽이 좀 아파요. 네. 다른 치료는 한방 치료와 물리 치료 정도 받아보셨나요? 물리치료는 안 받고 한방치료는 한 몇 번 받았는데 받고 오면 또 부드럽고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은 또 그렇고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예, 그 말씀하신 증상이 고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사타구니 쪽이 뻐근하고 아플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많이 걷고 나면은 힘든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인 엑스레이부터 안 찍어 보셨다면 찍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아직까지 관절염이 심하게 올 연세는 아니시지만 예, 그 고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중에서는 쪼그려 앉는 자세나 물건을 너무 많이 드는 자세 등을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 예,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병원에 꼭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운동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운동을 스쿼트? 아, 네. 스쿼트들을 제가 원래는 안 했는데 네. 자꾸 그거 하면 좋다고 그래서 네. 그걸 좀 했는데 그 이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안 하거든요. 예, 그 스쿼트라는 그것도, 네. 예, 스쿼트라는 아침에 네. 제가 또 이렇게 비가 오면은 밖에 활동 못 할 때는 계단을 좀 또 많이 오르거든요. 예. 말씀하신 스쿼트라는 운동이 네. 잘하면 상당히 좋은 운동이지만 네. 깊게 무릎을 구부리고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이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그 관절 와순이라는 것이 파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통증이 유발된다면 그 운동은 중단하시는 것이 되게 좋겠고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내려가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두 가지는 안 하고 그러면 평상시 그냥 간단하게 좀 걷는 운동하고 그런 것만
괜찮을까요? 예, 걷는 운동은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살면서 항상 걷는 것을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많이 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운동법 중에 하나이니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관절 이게 그러면 저절로 제가 그런 운동을 자제를 하면은 괜찮아질까요? 아니면은 좀 치료를 제가 이렇게 낮에 활동했는데도 이상이 없으니까 네. 병원 갈 생각이 또 순간적으로 없어지다가 또 네. 저녁에 자면서 새벽에는 오늘 꼭 병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낮에 활동할 때도 괜찮으니까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낮에 활동할 때 좋아진다고 해서 밤에 안 좋을 때를 잊어버리고 방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관절 와순 등의 파열이 동반되어 있으면 그 관절염으로 급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실 때는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무슨 정형외과 가서 해야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태선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29이요.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고관절 쪽이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제가 넘어졌어요. 뒤로 엉덩방아를 쪘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입원했다 제가 나왔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제가 협착이 있어서 나사도 박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MRI를 찍으니까 거기에 협착도 있고 다시 또 디스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5번 그 요추 밑에 뭐 S 뭐가 있다고 그러다가 거기에 네. 가서 근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골반 쪽이 이렇게 네, 지금도 약간 반 누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9월 1일 날 다쳐가지고 근데 조금은 나아졌는데 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못 걸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다리도 저절 내려오고 그래서 걸어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다시 진료를 받아야 되나.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타박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요. 예,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예, 그 골다공증도 있으셔서 거기에 네. 동반돼서 주저앉으면서 허리를 다치시게 되면은 네. 뼈가 급격히 무너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추적 관찰인 그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를 꼭 찍어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네. 이것이 이제 허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허리 문제가 가장 크더라도 엉덩방아를 찧을 때 대퇴골, 골반 쪽에 이제 골절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지속되고 걷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그 대퇴골 쪽도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거 MRI 찍었어요. 찍어 보셨어요? 예, 찍었는데 그쪽이 뭐 복잡하더라고. 무슨 뭐 골다공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협착도 있고 염증도 있고 많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몇 개월 누워서 있다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걸으려고 애는 노력은 하는데 아프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아파요, 선생님. 예, 많은 분들이 넘어지시고 나서 이제 누워만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워 있게 되면은 근육도 빠지게 되고 보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서 아프시면 주사를 맞고 약도 먹으면서 통증 조절을 꼭 하시고 그러고 보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이 고관절염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44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44세 여자 환자분으로 왼쪽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우두둑 소리가 난 후에 통증이 지속되었던 분으로 양반 다리가 안 된다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해보았고 엑스레이상에서는 오른쪽과 비교해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1단계 관절염 정도의 상태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만으로는 이것이 통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보기를 권유드렸고, 시행해 본 정밀 검사의 MRI 상에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아픈 분 왼쪽이 이쪽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동그란 대퇴골에 하얀 멍이 보입니다. 뼈에. 뼈에 하얗게 든 것은 이제 피가 차고 멍이 들었다는 신호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큰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같이 이제 오른쪽과는 다르게 왼쪽에는 이렇게 하얀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하얀 부분은 이제 관절 안쪽에 물이 차 있다는 소견이고, 이것은 관절 와순에 인대의 파열을 의심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이시면 미세하게 보이는 간격이 보입니다. 이 정도의 미세한 간격만으로도 파열을 진단하게 되고, 이것이 통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 환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자신의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되었고, 이쪽이 이제 수술 전 사진이고, 수술 전에 들어와서 보이시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찢어져 있는 관절 와순의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을 통해서 이렇게 꼬매줬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봉합술이 진행이 됐네요. 관절 와순 봉합술. 네. 자, 그래서 치료 후의 모습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살짝 벌어져 보였던 이 부분에서 치료 후에는 이쪽이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고정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겠고, 이분은 이제 충분한 재활을 해서 재활 치료 후에
보행을 잘 하시고 통증이 없이 잘 지내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습니다. 관절 와순 봉합술을 진행했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례에 이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6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등산을 할 때는 그 평지를 걷는 것보다 최대 3배에서 6배까지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에 등산을 하다가 넘어진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양반다리가 안 되는 증상으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 방사선 검사를 촬영해 보았고 반대쪽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리고 뼈가 골격이 살짝 자라게 되는 2단계 관절염을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단순히 이제 2단계 관절염이라고 해서 보존적 치료인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같은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권유드렸고 시행해 본 정밀 검사에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아픈 왼쪽이 이쪽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하얗게 되는 것이 물인데 하얗게 되는 것이 명백하게 오른쪽에 비해서 보이고 이 검은 것이 관절 와순이라는 것인데 검은 관절 와순이 이 뼈에서 트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딱 붙어 있는데 왼쪽은 벌어져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초기 관절염이지만 관절 와순에 대해서 봉합술 또는 절제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계획을 해서 효율적 치료를 시행했던 분입니다. 네, 자 내시경 사진 볼게요. 예, 그래서 그 내시경 안에서 관절 와순이 이제 보이시게 되면은 너덜거리고 이게 그 뼈로 와서 다시 붙을 수 있는 정도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사례로 이런 경우에는 관절 와순이 너덜거리면서 이것이 그 부딪히면서 관절염을 더 진행시키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거해 줬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RI 사진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수술 전에 확연히 벌어졌던 관절 와순에 대해서 그 절제술을 시행한 것이고 절제술 후에 관절 간격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물도 찬 것도 없어져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관절 내시경 치료 사례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66세 남성분의 사례였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더 치료 사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고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고관절 내시경으로 치료가 어렵게 됐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뒤쪽으로 15cm에서 20cm까지 큰 절개선을 갖게 되어서 흉터가 많이 남았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최소절개 인공관절 수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10cm에서 20cm로만 작은 절개를 하고도 예쁘게 봉합이 되어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엉덩이에 그러니까 팬티에 가려지면서 이 절개 범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절개 부위가 아무래도 작을수록 환자 입장에서 회복이 좀 빠르고 부담도 덜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절개를 하게 되면은 연부 조직도 손상이 가게 되는데 이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소 절개가 되겠고 엉덩이 부분부터 약 10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고 기존의 방법에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절개선을 가졌던 것인데 작은 절개 범위를 가지게 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기존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사실은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최소절개법으로 수술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두 방법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기존 인공관절과 최소 절개하는 인공관절에 수술에 들어가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절개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그 절개를 하면 절개를 할수록 통증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고 피도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하는 것을 예전에는 1주에서 2주 가까이 시간을 경과한 후에 시켰는데 최소절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서 이제 통증 정도도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출혈량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서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재활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재활이 가능한 그렇군요. 여러 가지 특징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최소절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 환자분은 70대 여자 환자분으로 왼쪽 고관절 통증 때문에 오셨던 분이고 통증이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악화돼서 오셨던 분입니다. 다른 질환 때문에 추적 관찰 하시던 분으로 6개월 전에는 관절 간격이 괜찮고 심하지 않았던 초기 관절염이었었는데 급격히 악화되는 찍은 방사선 검사상에서는 관절 간격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뼈끼리 맞닿아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급속도로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만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서 왼쪽이 이제 수술 전에 엑스레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에 엑스레이인데 인공관절로 잘 바꿔서 보행을 잘 하고 계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 재활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을까요? 70세셔서 조금 예. 70세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서 바로 걸으라고 하면 사실 겁부터 많이 내시고 네. 안 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수술의 안정성이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수술 다음 날 아니면 당일까지도 걸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진짜요? 믿고 예. 따라오시는 환자분들은 그날부터 바로 걸으셔서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상 좀 병원에 가는 걸 미루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0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49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고관절 관절염은 고령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젊은 나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픈 부분이 오른쪽 관절인데 주로 왼쪽 다리가 아파서 오른쪽으로만 걸으셨던 분입니다. 2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특별히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시다가 통증이 극심해져서 내원하였고 촬영해본 엑스레이와 CT상에서 골두가 아예 뼈끼리 맞닿아서 녹아 없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관절 간격이 붙어 있는 상태로 4단계 관절염이 되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공관절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치료 전과 후. 예. 예,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관절 내강, 뼈의 내강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수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공관절로 잘 바꿔주었고 이후에는 통증 없이 보행을 잘 하고 있으십니다. 네. 자, 이어서 49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례 만나볼게요. 71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이 환자분은 70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그 인공관절 치환술을 수술 받았던 분이신데 이번에는 왼쪽이 지속적으로 아파서 추적 관찰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뼈와 뼈끼리 완전히 맞닿아 있는 4단계 골관절염으로 이런 경우에도 반대쪽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였고 시행 후에 이제 인공관절이 잘 고정이 되어서 다리 길이 차이 없이 환자분 잘 보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관절도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한 사례는 처음 봤거든요. 네. 네, 요즘에 이렇게도 많이 하시나 봐요. 한쪽만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드물고 네. 한쪽이 안 좋으면 반대쪽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지 말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네. 수술 후에 또 양쪽을 수술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행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좋은 다행입니다. 치료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71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사례도 여성분이시네요. 6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환자분은 왼쪽에 고관절 통증으로 오셨던 분인데 그 어릴 때 골반골 절골술이라고 해서 이 골반이 뼈가 작은 분들에 한해서 그 골반 뼈를 넓혀주면서 금속 판을
그 금속판을 거치했던 환자분이신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관절염이 필연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서 뼈와 뼈끼리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이라 다리 길이 차이도 심하게 났던 분이십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다리 길이 차이뿐만 아니라 허리까지도 허리, 휘게 예. 돼서 통증이 극심한 상태가 되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인공관절 치환술로 이제 뼈를 잘 잘라내고 교체를 하여서 다리 길이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골반골이 많이 내려오게 돼서 이 수술 전에 많이 휘어 있던 허리가 상당히 많이 펴져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6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태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행과 바로 직결되는 고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공 고관절 수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이걸 해야 되나 그 시기적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인공 고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뼈를 살릴 수 없어서 제거를 하고 고관절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꼭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4단계 골관절염, 뼈가 뼈끼리 맞닿아서 뼈를 갈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 본인의 통증으로 보행이 어렵고 일상생활이 아예 어렵다면 수술이 물론 두려울 수 있겠지만 수술 후의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네. 예, 지체하지 말고 수술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공 고관절 수술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이 또 오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그 세기의 수술이라고 그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논문이 있을 정도로 흔한 수술이지만 또 안정성도 그만큼 입증된 수술입니다. 1960년에 찬리경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위 안에 드는 다빈도 수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낮은 확률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에서 2% 정도로 탈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고 방송 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이거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네. 예. 관절 운동 각도가 이제 예전에는 그 하나의 면으로만 되어 있는 관절이라서 탈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중운동 관절면에서 면 두 개가 관절면이 만들어지면서 탈구 확률을 상당히 많이 낮춰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던 분이나 그리고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중운동 관절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치료를 앞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은 그 좋은 수술이지만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서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잘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태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부탁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